내가 생각했던 가족의 사랑은 그저 착각이었다. 그날 복권에 당첨된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다. 690K 달러라니. 이 돈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탐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언니, 그 돈으로 집 사줘.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동생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평생 참아온 게 뭐였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편애 속에서 나는 늘 희생양이었다. 아버지는 늘 너는 강하니까 참아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동생을 더 아끼셨다. 결혼 후에도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남편의 무관심, 아이들 교육비로 허덕이는 삶. 그런데 이제 이 돈이 모든 걸 바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옥이 시작됐다. 내 인생은 늘 희생의 연속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은 동생을 더 예뻐하셨다. 너는 언니니까 양보해.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공부 잘하는 동생을 위해 내 용돈을 빼앗기고 좋은 옷도 물려주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대신 공장에 취직해 가족을 부양했다. 가족이니까 그게 내 멘트러였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남편은 일만 하다 지쳐서 집안일은 내 목, 아이 둘 키우며 아르바이트 뛰고 시어머니의 잔소리 참아내고. 그런데 그날 복권 당첨 소식이 퍼지자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당첨됐다고? 좋았어. 우리 집빚 좀 갚아라. 내 동생 사업도 도와주고 동생은 웃으며 덧붙였다. 언니, 나 차 사줘. 그리고 해외여행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 덕분에 살겠네라고 하셨지만 그 눈빛은 돈을 보는 거였다. 나는 속으로 울었다. 이게 가족인가? 평생 참아온 게 이 순간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생각해볼게요. 그렇게 대답하며 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그 후로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매번 돈 얘기만 나왔다. 690K 달러면 우리 모두 부자 될 수 있어.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다. 동생은 매일 메시지 보냈다. 언니, 돈 언제 나눠줄 거야? 나 급해. 시어머니까지 끼어들었다. 며느리야, 내 남편 사업에 투자 좀 해. 남편은? 그는 조용히 지켜보며 가족이니까 도와줘 라고만 했다. 내가 왜 이 복권을 샀을까? 그냥 우연이었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올랐다. 부모님이 동생의 생일 파티에 돈을 쏟아붓고 내 생일은 다음에라고 미루던 그때. 결혼 후 남편의 외도 의심을 참고 산 날들. 아이들이 덤마 왜 항상 피곤해? 라고 물을 때마다 미안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그들은 나를 ATM으로 봤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영원히 희생자야. 의 변호사를 만났다. 비밀리에. 재산 분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의 조언이 내 계획의 기반이 됐다. 가족들은 여전히 요구했다. 빨리 결정해. 하지만 나는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고 다짐했다. 변화는 서서히 왔다. 먼저 동생의 사업 투자 요구를 거절했다. 미안, 나도 계획이 있어.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 가족이잖아. 내가 왜 그래?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 나한테 가족은 뭐였나?
늘 주는 쪽이었지 받는 적 없었다. 부모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어떻게 그래? 우리가 너 키운 보람이 없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키운 보람. 내가 그들을 키웠는데. 공장 일로 번 돈으로 집세 내고 동생 학비 대고. 그런데 이제 나를 비난하다니? 남편도 변했다. 돈 나눠주지 않으면 이혼하자. 그 말에 충격받았지만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그래, 그게 내 본심이구나. 변호사와 상의하며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다.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내 이름으로 은행에 넣었다. 가족들에게는 세금 때문에 늦어라고 둘러댔다. 그들은 점점 초조해졌다. 모임에서 싸움이 터졌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 돈이 우리 돈이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이제 그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깊이 상처 주고 싶었다. 그들이 나처럼 느껴보게.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동생의 사업이 왜 실패하는지 알아봤다. 알고 보니 그는 도박에 빠져 있었다. 부모님 돈을 빼돌려 쓴 적도 있었다. 언니, 그건 오해야. 동생의 변명에 코웃음 쳤다. 남편의 외도도 확인됐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이제 내 차례였다.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오늘 돈 분배를 발표할게. 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자료를 꺼냈다. 먼저, 동생아. 내 사업. 도박으로 날린 돈이잖아. 부모님 돈도 훔쳤고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모님은 믿지 못했다. 그럴 리가. 이 다음은 남편. 여보, 내 외도 증거 여기 있어? 이혼하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모임은 아수라장이 됐다. 비난과 눈물이 난무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 돈은 내 거야. 너희가 나를 이용한 만큼 이제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부모님은 울며 빌었다. 딸아,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날 집을 나왔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밟았다. 변호사가 도와줘서 재산은 대부분 지켰다. 아이들은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엄마, 이제 행복해.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가족들은 연락을 끊임없이 했다. 동생은 미안해. 도와줘라고 애원했다. 부모님은 건강이 나빠졌다며 호소했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돈 일부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곳 5세 직장을 구했다. 평범하지만 내 인생이었다.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결혼 생활의 고독.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너 정말 변했어. 강해 보인다. 맞아. 이제 나는 희생자가 아니야. 복권은 축복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가족의 탐욕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만의 삶을 살짝.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정말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동생은 도박으로 파산했다. 부모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그 소식을 듣고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 도와주지 않아? 어머니의 전화에 대답했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듯이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이혼 후 새 여자와 살다가 실패했다. 아이들에게 아빠 미안해 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차갑게 대했다. 내 계획은 완벽했다. 돈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대신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게 했다. 이제 그들은 후회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나는 새 인생을 즐겼다.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아이들과의 시간이 소중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에 행복했다. 그러나 밤마다 꿈에서 가족이 나타났다. 웃는 얼굴로 돈을 요구하는?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나의 해방, 그 경계가 모호했다. 친구 모임에서 털어놨다. 가족을 버린 기분이 어때? 나는 대답했다. 자유로워. 하지만 아파. 진실이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상처를 남겼다. 어느 날 부모님 집에 갔다. 그들은 초췌해졌다. 딸아, 용서해줄래?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말했다. 아빠, 나도 용서받고 싶었어. 평생 눈물이 흘렀다. 동생도 왔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일어나라고 했다. 그게 진짜 도움이라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이었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상담소를 다녔다. 당신은 희생 강박이 있어요. 상담사의 말에 깨달았다. 가족의 탓만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를 탓했다. 이제 변했다. 아이들과 함께 새 가족을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복권도는 교육과 미래에 썼다. 가끔 가족 소식을 들었다. 동생이 새 직장을 구했다. 부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변했다. 나처럼. 1년 후 모두가 변했다. 동생은 도박을 끊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우리가 미안해 그 말에 용서했다. 하지만 거리를 뒀다. 이제 각자 살아요. 남편은 재혼했다. 아이들은 가끔 만나지만 나를 더 사랑했다. 내 삶은 평화로웠다. 책을 쓰기 시작했다. 가족의 탐욕과 나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지 않았지만 내 치유였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너는 강해. 맞아. 복권은 나를 깨우쳤다. 가족의 배신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아픔은 영원했다. 친구가 물었다. 후회 안 해? 아니, 이게 나야에 대답했다. 밤하늘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은 선택이야. 나는 선택했어.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가족 모임을 가졌다. 모두 모여 앉아 대화했다. 과거를 잊자. 내가 말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표정은 평온했다. 돈은 나눠주지 않았다. 대신 조언을 줬다. 스스로 서라.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바람이 불었다. 자유의 바람. 아이들이 기다렸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치유됐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평화. 하지만 가슴 한구석
질문이 남았다. 가족이란 게 정말 존재할까? 그 질문이 나를 영원히 따라다녔다.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지만 행복하다. 그날의 선택이 나를 구했다. 하지만 당신은? 가족의 탐욕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